내가 왜 이 글을 쓰는지 모르겠다. 쓰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존이 우습게 생각하리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식으로 느끼고 생각하는지 말해야 한다. 그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그러나 이런 노력은 위안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는 지금 30분 동안 지독히도 나태하게 계속 누워만 있다. 존은 내게 체력 소모를 하지 말라고 에일 맥주와 덜 익은 고기뿐 아니라 간유와 강잔제 따위를 먹으라고 말한다. 친애하는 존. 그는 나를 끔찍히 사랑해주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을 증오한다. 나는 어제 그와 진실하고 합리적인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고 사촌 헨리와 줄리아를 만나러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더러 그것에 도착한 뒤에는 견디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 게다가 나는 말을 제대로 끝내기도 전에 울어버렸으므로 나 자신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했다. 올바로 생각하는 일이 점점 힘겨워진다. 이놈의 신경증 때문인지. 흔해하는 존은 나를 두 팔로 안아서 위층으로 데려가 침대에 누이고 곁에 앉아 내가 지칠 때까지 책을 읽어주었다. 그는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그의 위안이자 그가 가진 전부라고. 그러니까 그를 위해 스스로 몸을 돌보고 계속 잘 지내달라고 말했다. 그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으며 스스로 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의지와 자기 통제력을 동원해 터무니없는 상상에 빠져들지 말라고 했다.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 끔찍한 벽지로 둘러싸인 이 육아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방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순결한 아이의 차지가 됐을 테니까. 여기서 벗어났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아니, 나는 내 아이를, 사랑스러운 내 아이를 절대로 이 방에 두진 않을 것이다. 처음 하는 생각이지만 결국 존이 이 방을 고집한 것이 다행이다. 내가 아이보다 이 방을 훨씬 잘 견뎌낼 테니까. 물론 아주 현명하게도 나는 더 이상 이런 얘기를 가족에게 하진 않지만 언제나 벽지를 지켜보고 있다. 벽지에는 나를 제외하고 아무도 모르는, 앞으로도 영원히 모를 것들이 있다. 바깥무늬 뒤쪽에서 희미한 형태들이 날마다 뚜렷해지고 있다. 언제나 같은 모양, 지나치게 많다. 무늬 뒤에서 한 여자가 웅크리고 주변을 기어다니는 것 같다. 조금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존이 이곳에서 나를 데려가 주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겠다. 존은 지나칠 정도로 현명하고 나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문제를 그와 얘기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어제 시도를 해보았다. 달빛이 비추었다. 휴양처럼 사방에서 달빛이 비추었다. 나는 가끔씩 달빛이 싫다. 느릿느릿 기어와서 언제나 창문 여기저기로 들어온다. 잠든 존을 깨우기 싫어서 나는 소름이 끼칠 때까지 물결치는 벽지에 비추는 달빛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뒤에 있는 희미한 여자의 모습이 마치 밖으로 나오고 싶어서 무늬를 흔드는 것 같았다. 내가 조용히 일어나 벽지가 움직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만져본 뒤 침실로 들어왔을 때 존이
잠에서 깼다. 무슨 일이지, 꼬마 아가씨? 그렇게 돌아다니지 마. 감기 걸리겠어. 나는 대화를 나누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곳은 더 이상 싫으니 데려가 달라고 말했다. 여보, 3주만 지나면 임대 기간이 끝나잖아. 그 전에 떠나기는 힘들지. 집 보수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데다 지금 당장은 마을을 떠날 수 없어. 물론 당신이 조금이라도 위험한 상태라면 당연히 가겠지만 당신은 스스로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정말 좋아졌다고 여보. 내가 의사야. 내가 안다고. 당신은 살도 찌고 혈색도 좋아지고 있어. 식욕도 좋아졌고. 나는 정말 한시름 놓았다니까. 조금도 살이 찌지 않았어요. 나는 말했다. 조금도. 그리고 식욕도. 당신이 집에 있는 저녁이나 좋을 뿐 당신이 나간 아침에는 형편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여울 수가. 그는 나를 한껏 안으며 말했다. 원할 때마다 아파야 직성이 풀리다니. 하지만 지금은 꿈속에서 멋진 시간을 보내고 그 문제는 아침에 얘기합시다. 그럼 떠나지 않을 건가요? 나는 침울하게 물었다. 왜? 내가 어떻게? 여보, 3주밖에 남지 않았잖아. 그때 가서 제니가 새 집에 적응하는 동안 우린 저 한 며칠 멋진 여행이라도 다녀오자고. 정말 당신은 좋아졌다니까? 육체적으로는 그럴지도 모르죠. 나는 말을 하다가 이내 멈추었다.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라며 엄하게 꾸짖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여보, 제발 부탁이야. 당신뿐 아니라 나와 아이를 위해서 말이야. 한순간도 그런 생각은 마음에 두지 마. 당신처럼 불안정한 사람들은 뭐든 위험하고 마음이 쓰인다고 말하지. 이건 착각이고 우둔한 환상에 불과해. 이렇게 말하는데도 의사인 내 말을 못 믿겠어? 물론 그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잠을 청하기 위해 오랫동안 몸을 뒤척였다. 그는 내가 곧 잠이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나는 4시간 동안 누워서 앞쪽의 무늬와 뒤쪽의 무늬가 실제로 함께 움직이는지 아니면 따로 움직이는지 생각했다. 그렇게 생긴 무늬의 경우 낮에는 연속성이 결여되고 규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게는 지속적인 불안을 야기한다. 끔찍한 색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서 화를 돋구는 반면 무늬는 고통을 준다. 그 정도는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막상 무늬를 잘 따라간다 해도 어느 순간 뒤로 공준제비를 돌아버리니 누구라도 어쩔 도리가 없다. 그것은 당신의 따귀를 때리고 당신을 때려 눕히고 짓밟는다. 악몽과도 같다. 바깥쪽 무늬는 귤루 같은 것을 떠올리게 하는 화려한 아라베스크 무늬다. 나뭇가지 마디에 자라난 버섯. 끝없는 엉킴 속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 한없이 이어진 버섯의 행렬을 상상해도 된다. 그러니까 바깥 무늬는 그런 식이다. 가끔씩 그렇다. 나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벽지의 기이함을 대변하는 특징이 하나 있다. 빛에 따라 무늬가 바뀐다는 것이다. 태양이 동쪽 창문을 뚫고 들어올 때면 무늬가 너무 빠르게 변해서 한 번도 그것이 어떤 무늬인지 확신한 적이 없다. 내가 늘 그것을 살펴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달빛이 비추면 나는 그것이 똑같은 벽지인지 장담할 수 없다.
밤에는 석양빛이든 촛불, 램프빛 아니면 가장 최악인 달빛이든 간에 그것은 창살이 된다. 내 말은 바깥 무늬와 그 뒤에 있는 여자의 모습이 또렷해진다는 뜻이다. 뒤에 보이는 희미한 무늬가 무엇인지 오랫동안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여자라는 확신이 선다. 낮에 그녀는 억제되어 잠잠해진다. 그녀를 그렇게 조용히 만드는 것이 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너무 당혹스럽다. 그것은 낮에 나를 조용하게 만든다. 나는 지금 어느 때보다 오랫동안 누워있다. 조는 그것이 내 몸에 좋다고 말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는 것뿐이다. 실제로 그는 매번 식사를 한 뒤 내게 1시간씩 누워있도록 시켰다. 자신하건대 그것은 나쁜 습관이다. 나는 잠을 자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깨어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말하지 않으므로 점점 속임수에 능해진다. 사실은 조금씩 존이 두려워지고 있다. 가끔씩 그가 아주 이상하게 보이고 심지어 제니마저 뜻모를 표정을 하고 있다. 가끔씩 과학적 가설처럼 떠오르는 생각, 어쩌면 그 표정이 벽지일지도 모른다는. 내가 존을 몰래 훔쳐보다가 가장 순진한 핑계를 둘러대고 불쑥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가 벽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몇 번이나 목격했다. 제니도 마찬가지다. 한 번은 그 아이가 벽지에 손을 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내가 방에 들어온 줄 몰랐던 아이는 내가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조용히, 아주 조용히 벽지에다 무얼 하고 있냐고 물었을 때 도둑질을 하다 들킨 것 마냥 돌아서서 매우 화난 표정으로 왜 그리 사람을 놀라게 하느냐고 내게 반문했다. 그리고 나서 아이는 손이 닿는 곳마다 벽지에 죄다 얼룩이 져 있다고, 나와 존의 옷 곳곳에 누런 얼룩이 묻어 있다고, 우리 모두 좀 더 조심해야겠다고 말했다. 너무 천진난만한 말이 아닌가. 그러나 나는 아이가 무늬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눈치챘고 나 말고는 누구도 그 비밀을 알아낼 수 없게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생활은 전에 비해 훨씬 활기를 띠고 있다. 눈치챘겠지만 나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예상하며 관찰하고 있다. 정말이지 나는 음식도 잘 먹고 예전보다 더 침착해져 있다. 내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고 조는 매우 기뻐한다. 일전에는 싱긋 웃으며 벽지에도 불구하고 내가 활짝 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웃음으로 받아 넘겼다. 벽지 때문이라고 말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랬다면 그는 나를 비웃었을 것이다. 어쩌면 나를 이곳에서 데리고 떠났을지도 모른다. 그 비밀을 밝혀낼 때까지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 남은 시간은 일주일,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정말이지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진정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도 흥미진진해서 밤에는 오래 잠들지 않는다. 그러나 낮에 숙면을 취한다. 낮에는 지루하고 헷갈린다. 귤루 위에 늘 새로운 것이 자라나고 그 주변에는 누런 음영이 새로 들이운다. 꼼꼼하게 그 수를 세어보지만 끝까지 해낼 수 없다. 무엇보다 기이한 건 누런색이다. 저 벽지 말이다. 지금까지 본 누런색 물체를 전부 떠올리게 만들지만 미나리아 제비처럼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래되고 불결하고 기분 나쁜 누런 것들이 떠오른다. 그러나
저 벽지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 냄새. 처음 방에 들어서는 순간 냄새를 맡았지만 그동안은 풍부한 공기와 햇빛 때문에 썩 나쁘진 않았다. 최근 일주일 동안 안개가 끼고 비가 내려서 창문이 열려있든 아니든 이곳에서 냄새가 난다. 냄새는 집안 전체에 스며든다. 식당에서 어슬렁거리고 응접실을 기어다니며 홀에 숨어들고 계단에 누워 너를 기다린다. 내 머리칼에도 냄새가 배었다. 심지어 말을 탈 때도 내가 갑자기 머리를 돌리고 냄새를 쫓으려고 할 때면 냄새는 분명 거기에 있다. 매우 독특한 냄새다. 그것을 분석해 보려고 그것과 비슷한 냄새를 알아내려고 몇 시간을 보낸다. 처음엔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약한 냄새가 났다. 그러나 그 냄새는 내가 맡아본 냄새 중에서 가장 미묘하고 오래 갔다. 그처럼 습한 날씨에는 냄새가 고약해서 밤에 잠에서 깨어나면 냄새가 내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듯했다.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마음이 심란했다. 냄새를 없애기 위해 집을 불태우려는 생각도 진지하게 해보았다. 그러나 지금은 냄새에 익숙해져 있다. 냄새에 대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단 하나. 그것이 벽지의 색깔과 비슷하다는 점이다. 누런 냄새 말이다. 벽의 아래쪽 굽돌이늘 부근에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다. 줄 한 개가 방을 빙빙 돌고 있다. 그것은 기다란 직선으로 침대를 제외하고 가구 뒤쪽 구석으로 지나가는데 계속해서 누군가가 문지른 것처럼 얼룩져 있다. 어떻게, 누가, 왜 그랬는지 궁금하다. 돌고, 돌고, 또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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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돌고, 어지럽다. 아침에 나는 실제로 뭔가를 발견해냈다. 밤에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그것이 바뀌는 때를 마침내 포착해낸 것이다. 앞쪽 무늬가 움직인다. 분명하다. 그 뒤에서 여자가 무늬를 흔들고 있으니까. 때때로 그 뒤에 무수히 많은 여자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단 한 명의 여자가 빠르게 주위를 기어다니며 무늬를 흔들어대는 것 같기도 하다. 그 여자는 아주 밝은 곳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아주 어두운 곳에서는 창살을 움켜잡고 세차게 흔들어댄다. 그리고 언제나 밖으로 기어 나오려고 애쓴다. 그러나 누구도 그 무늬를 뚫고 기어 나올 수 없다. 그러다가는 목이 졸린다. 그래서 무늬 속에 머리가 많이 들어있나 보다. 여자들의 머리가 무늬를 빠져나오면 무늬는 그들의 목을 졸라 거꾸로 세워놓고 그들의 눈을 허옇게 만든다. 머리를 무언가로 덮어놓았거나 보이지 않게 지웠더라면 벽지가 그리 흉측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 생각에는 저 여자가 낮에 밖으로 나오는 것 같다. 왜 그런지 은밀히 말하자면 내가 그녀를 보았기 때문이다. 방의 창문 너머 어디서든 그녀를 볼 수 있다. 그녀는 언제나 기어다니고 대부분의 여자들은 낮에 기어다니지 않으므로 나는 그녀가 그 여자임을 알 수 있다. 그녀는 나무 아래의 기다란 길을 따라 기어다니다가 마차가 오면
검은 딸기 덩굴 속으로 숨는다. 나는 조금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는다. 낮에 기어다니다가 다른 사람 눈에 띄면 매우 부끄러울 테니까. 나는 낮에 기어다닐 때는 언제나 문을 잠근다. 그리고 존이 곧바로 의심할 것이므로 밤에는 절대 거닐 수 없다. 게다가 존은 지금 너무 이상해서 그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그가 다른 방을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밤에 그 여자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싫다. 창문 전체에서 그녀를 동시에 볼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해질 때가 많다. 그러나 가능한 재빨리 돌아보아도 한 번에 한 창문에서만 그녀를 볼 수 있을 뿐이다. 언제나 그녀를 보고 있긴 하지만 그녀는 내가 돌아보는 속도보다 더 빨리 기어다닐 수 있나 보다. 트인 저는 멀리에서 그녀가 높은 바람에 쫓기는 구름보다 더 빨리 기어다닐 때도 있다. 맨 위의 무늬를 아래 무늬에서 떼어낼 수만 있다면 나는 조금씩 시도해 보고 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지만 지금은 말하지 않겠다. 사람들이 믿으러 들지 않을 테니까. 복지를 벗겨낼 수 있는 날이 고작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존이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다. 그의 눈빛이 싫다. 게다가 그가 제니에게 나에 대해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묻는 듯한 질문을 적잖이 하는 것을 들었다. 제니는 알려줄 게 아주 많았다. 내가 낮에 오랫동안 잠을 잔다고 제니는 말했다. 내가 너무 가만히 있어서 존은 내가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있음을 눈치챘다. 그는 내게도 온갖 질문을 해댔고 몹시 다정하고 친절한 척했다. 내가 그 속을 모를 거라고 여기고 있는 듯. 그러나 이 벽지에 둘러싸여 석 달 동안 잠을 잤으니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저 흥미로울 뿐이지만 존과 제니가 은밀하게 벽지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새 오늘이 마지막 날. 그것으로 충분하다. 존은 밤에 마을에 가야 하므로 저녁 때까지는 외출하지 않을 것이다. 제니는 나와 함께 잠자고 싶어 했다. 여우 같은 것. 그러나 나는 밤에 혼자 있어야 더 편히 쉴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현명했다. 햇빛이 비추고 없은 여자가 뛰어다니며 무늬를 흔들기 시작하자 나는 일어나 그녀를 도우러 달려갔다. 내가 잡아당기면 그녀는 흔들고 내가 흔들면 그녀는 잡아당기고 아침이 오기 전에 우리는 벽지를 몇 미터 정도 벗겨냈다. 머리 높이로 방 둘레의 반쯤 되는 벽의 벽지가 벗겨졌다. 그리고 태양이 떠올랐을 때 그 끔찍한 무늬가 나를 보고 웃기에 나는 오늘은 일을 끝내버리겠다고 장담했다. 우리는 다음 날 떠날 예정이었으므로 사람들은 이 방의 가구를 전부 원래 있던 자리로 옮기고 있었다. 제니는 깜짝 놀라 벽을 바라보았지만 나는 못된 괴물에 복수하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즐겁게 말했다. 제니는 웃으면서 자기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지만 내가 피곤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 순간 아이는 자신을 속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러나 나는 이 방에 있고 나 말고 아무도 저 벽지를 건드리지도 알아채지도 못한다. 데니는 나를 방에서 나오게 하려고 했지만 너무 뻔한 속셈이었다. 나는 방이 지금 아주 조용한 데다 깨끗하게 비어 있으므로 다시 누우면 잠을 푹 잘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저녁 식사 때까지는 깨우지 말라고, 일어나면 내가 부르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제니는 방에서 나갔고 하인들도 나갔으며 물건들도 치워졌다. 이제 남은 것은 바닥에 고정된 커다란 침대의 뼈대와 침대 위의 무명 매트리스뿐이었다. 오늘 밤은 아래층에서 자고 내일은 배편으로 집에 갈 것이다. 지금 예전처럼 비어있는 이 방이 썩 마음에 든다. 아이들이 이 방에서 얼마나 난리를 피웠을까. 이 침대는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그러나 나는 일을 해야 한다. 나는 문을 잠그고 열쇠를 현관 앞길에 내던졌다. 존이 올 때까지는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으며 그 누구도 방 안으로 들이고 싶지 않다. 그를 깜짝 놀라게 만들고 싶다. 나는 제니도 눈치채지 못하게 밧줄을 이 방에 가져다 놓았다. 그 여자가 밖으로 나와 도망치려 한다면 그녀를 밧줄로 묶을 것이다. 그러나 딛고 올라설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높은 곳까지 닿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침대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녹초가 될 때까지 침대를 들었다 밀었다 하다가 너무나 화가 나서 침대 모서리를 살짝 물어버렸다. 그러다 그만 이를 다치고 말았다. 나는 바닥에서 키가 닿는 높이까지의 모든 벽지를 벗겨냈다. 벽지는 끔찍하리만큼 착 달라붙어 있었고 무늬는 그저 즐거워하고 있었다. 목 졸린 머리, 볼록한 눈동자, 뒤뚱거리는 글루 전부가 비웃음과 함께 유명을 높였다. 나는 절망적인 일을 해야 할 만큼 점점 분노하고 있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편이 나았지만 창살이 너무 튼튼해서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하지 않는다. 나는 안다. 창문 밖을 내다보는 것조차 싫다. 밖에는 너무 많은 여자들이 기어다니고 있는데 너무 빠르다. 그들도 전부 나처럼 벽지에서 나온 것인지 의아하다. 그러나 나는 숨겨놓은 밧줄로 안전하게 꽁꽁 묶여 있으니 누구도 나를 저 길가로 내몰지 못할 것이다. 밤이 오면 나는 다시 문이 뒤로 돌아가야 하지만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다. 커다란 방에서 빠져나가 마음대로 주변을 기어다니면 얼마나 기쁠까. 나는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다. 제니가 부탁해도 나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밖에서는 땅을 기어다녀야 하고 모든 것이 누런색이 아니라 초록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바닥을 유유히 기어다닐 수 있다.
두 어깨를 벽지에 기다란 얼룩이 대고 기어다니면 길을 잃지도 않는다. 이런, 존이 문가에 와 있다. 젊은이 소용없어. 당신은 문을 열 수 없다고. 그는 나를 부르며 요란히도 쿵쾅거린다. 이제는 도끼를 가져오라고 고함까지 친다. 저렇게 아름다운 문을 부수다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존, 나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열쇠는 현관 계단 쪽 질경이 입 아래에 있어요. 그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이윽고 그는 정말이지 조용하게 말했다. 여보, 문 열어!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천천히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그런 일이 자주 있다고 말하자 그는 하는 수 없이 현관에서 열쇠를 가져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문가에 흠칫 멈춰 섰다. 무슨 일이야? 그는 소리쳤다. 제발, 무슨 짓을 하고 있냔 말이야! 나는 전과 똑같이 기어다니면서 어깨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빠져나왔어요. 나는 말했다. 당신과 제니가 막았지만 말이에요. 벽지를 거의 다 벗겨냈으니까. 당신은 나를 제자리로 돌려놓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저 남자는 왜 기절을 해버린 걸까? 그러나 그는 정말 쓰러져서 벽가에 내 길목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나는 매번 그를 기어 넘어가야 했다.